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교로 분석적 상담 이론에 의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로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릭 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번은 캐나다 몬트리올 출생이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죠. 집단 심리치료를 해왔고, 사회 정신의학 세미나도 개최를 하면서 심리치료에서의 교류분석 책을 출판하면서 교류분석이 보고가 되었죠. 그래서 이 교류분석은 인간관계 교류분석입니다. 즉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세 가지 자아 크게, 그리고 거기서 나눠져서 다섯 가지 자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류 분석적 상담 이론은 에릭 번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고, 이것을 영어로는 T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거래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TA는 인간관계 교류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사 교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다시 말하면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아 간의 상호작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아 간의 상호작용은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A는 인간관계 교류를 분석하고, 또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장면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류 분석 상담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이론이 평이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상용어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인간의 어떤 긍정적 측면에 대한 어떤 철저한 확신, 긍정적 측면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고,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래의 성을 회복하는 이러한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적 치료법. 자, 인간은 자신의 생활, 그리고 감정,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차원의 어떤 통합적 이해를 주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TA의 기본적인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타 긍정적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타 긍정적 인간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인간은 사고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결정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신중히 생각하고 잘 내려야 되겠죠. 그거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을 하며 그 결정은 변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여러분이 생각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환경, 또 과거, 타인은 바꿀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나는 변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변화에 능동적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는 교류 분석의 기본적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류 분석의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인간은 모두 OK다. 그래서 I am OK, you are OK, 자타 긍정. 모든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변명이나 핑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인간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관을 네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교류 분석의 인간관은 자율적 존재고 또 자유로운 존재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고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파악되는 것이죠. 자, 자율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은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각성 또 게임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게임을 통하지 않고도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자발성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친교할 수 있는 친밀성을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일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유로운 존재는 어떤 사회의 영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가정, 환경, 또 사회 정책 모든 측면 이런 법률적인 거 이런 어떤 사회의 영향에서 인간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나 어릴 때의 경험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는 아니더라도 인간은 많은 자유를 가진 존재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많은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또 이런 것에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자, 인간이 자율적이고 자유롭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의사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네 번째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격 이론인데요. 이 교류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아 상태 모델입니다. 감정과 체험의 일관성 있는 패턴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의 일관성 있는 패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감정과 체험의 일관성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의 일관성,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주어진 특정 순간에 주변의 환경 세계를 경험하고 이를 행동을 통해서 외부로 보여주는 자신의 방식을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 큰 자아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일드 에고 스테이트죠. 이것은 그 어린이 자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덜트 에이지 스테이트는 어른 자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페어런츠 에고 스테이트 이것은 전 어버이 자아 또는 그 어른 어버이 자아라고 보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세 가지 자아 상태에 청년 자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어린이 자아, 어른 자아, 어버이 자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어린이 자아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행복하거나 유쾌한 감정, 충동적, 창조적 호기심. 자, 이런 감정 이런 어떤 자아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죠. 자유로운 어린이는 자기 의존적이나 즐거운 생각을 할 때 잘 작용을 합니다. 순응하는 어린이, 자, 5세 이전에 경험을 형성하죠. 순응하는 어린이는 좀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잘 따르는 순응하는 그러한 자아죠.
요 자유로운 어린이가 그 높으면 좀 개구쟁이, 유머, 개그맨 이런 기질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른자아입니다. 어른자아는 10개월 이후에 자신에 대한 능력감에서 비롯되고 이런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를 중재하는 중개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상당히 사실적이고 계산적이다. 그리고 이제 어버이자는 5세 이전에 내면화되고 양육의 종류와 사회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자아가 있죠. 하나는 비판적 또는 통계적 어버이자하고 양육적 어버이자죠. 자,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태도나 행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자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어린이 자아는 그 어린 시절에 실제로 느꼈거나 행동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자아 상태인데, 자,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상당히 이런 자유로운 어린이자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면 그 개그맨처럼 행동하고 분위기 메이커죠. 그래서 제가 빠지면 어떤 모임이 재미가 없는, 지금도 모임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것은 이제 자유로운 어린이자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연스러운 어린이 플러스 어떤 작은 교수로서 이 자유로워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이런 자발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어린이가 높은 사람은 창의력이 있다, 창조성에 있다. 그래서 창조성이 원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그맨들 굉장히 어렵죠. 개그맨 10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창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창조성의 근원이고, 그러나 조금은 제멋대로일 수 있다. 제멋대로 해서 어떤 의존적인 면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의존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을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가 높고 겉과 속마음이 같다라고 보면은 이런 사람은 자기 긍정형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I am okay라는 것이죠. 명랑하여 장난을 좋아하며 유머가 풍부하고 때론 멋대로의 면이 있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어떤 예술적 소질이 있고 창의성, 직관력 등도 바로 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죠. 이걸 AC라고 합니다. 자신의 참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나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주로 부모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부모가 시키면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부모의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시키는 것을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하고 예뻐해 주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것이 좀 지나치면 순응하는 어린이자가 너무 발달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울 때 이러한 어떤 부모의 영향을 잘 고려해서 양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지나치면은 어떤 것도 조금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씨가 높고 겉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은 자기 부정령이라는 것이죠. I am not okay. 자기 주장을 잘 못합니다. 그냥 나는 아니고 너가 옳다는 것이죠. You are okay.
I am not okay.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A씨가 지나치게 강하면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타협하죠. 평상시에는 얌전하게 있다가 어떤 사태가 생기면 반항하거나 격노하거나 하는 것도 바로 요 A씨 순응하는 어린이자의 하나의 패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른자아입니다. 자, 이 어른자아는 생후 10개월 이후에 자신에 대한 능력감에서 비롯되는데요. 이런 사고와 합리적 행동이 그 특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를 중재하는 중재자다라는 것이죠. 프로이드에서도 이런 그 원초화하고 초자아를 중재하는 자아가 있었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른자아가 강한 사람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성숙하다. 그리고 행동의 자율성도 있다. 또한 개인의 행복과 성취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른자아가 잘 발달되면은 이런 어린이자하고 이런 어버이자 사이에 잘 중재를 해서 어떤 현실적 적응 문제와 함께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어른자는 바로 객관적, 합리적, 분석적, 지성적, 논리적, 사실평가적, 정보 처리적 역할을 하며 사실적이고 상당히 계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버이자는 5세 이전 어린 시절 부모와 사이의 가치관이 내면화된 것이다. 5세 이전에 우리가 프로이드도 5세 이전에 어떤 성격 형성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버이자도 이제 5세 이전 어린 시절 부모와 사이의 가치관이 내면화된 것이 바로 어버이자인데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죠. 비판적, 통계적 어버이자는 양심이나 이상과 깊이 관련이 있다. 우리가 양심 그러면 초자에 비롯되죠. 주로 비평이나 비난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 등도 가리키는 것이죠. 준법성 같은 거에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CP가 높고 겉과 속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은 타인 부정이다. You are not okay라는 것이죠. 너 아니다. 내가 옳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You are not okay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CP가 지나치게 되면 거만하고 지배적인 태도, 명령적인 말투, 칭찬보다 질책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 이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죠. 지금 몇 시에요? 그러면은 그냥 5시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싹 째려보는 것이죠. 야, 너는 뭐 퇴근 시간만 기다리냐? 맨날 시간만 쳐다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의사교류가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양육적 어버이자아입니다. 이 양육적 어버이자아는 이런 비판보다는 친절, 또 동정,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죠. 아이들과 부하, 후배 등을 의리하고 격려하며 친부모와 같이 돌봐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많이 배려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헌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도와주고 싶어하고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육적 어버이자가 이제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P가 높고 이러한 겉마음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은 타인 긍정형이다. 무조건 너 옳다는 거예요. You are okay. 이것이 이제 양육적 어버이자. 그래서 MP가 지나치게 강하면 과잉 보호가 돼서 지나친 간섭이 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자녀도 키울 때 너무 과보하거나 또 너무 간섭을 하게 되면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공동체에 적응하는 어떤 성격 이런 것이 잘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할 일은 아이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자율적이고 선택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자아 상태 모델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자아는 어린이 자아,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어버이 자아가 있다. 어린이 자아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FC, 그리고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AC 두 유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이 자아는 바로 창의성의 원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른 자아는 10개월 이후에 자신에 대해 능력감에서 비롯되고, 이런 어린이 자아와 어버이 자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갈등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사실적이고 계산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어른 자아는. 그리고 이제 어버이 자아는 5세 이전의 내면에 대한 양육의 종류와 이런 사회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두 가지 유형, 비판적 어버이 자아와 양육적 어버이 자아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요 PAC,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의 어떤 발달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잠식된 경우에는 이 혼합과 배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이라는 것은 어버이 자아나 어린이 자아가 어른 자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어른 자아가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어버이 자아나 어린이 자아가 이 어른 자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혼합됐다고 합니다. 자, 베타는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 경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자아의 경계가 지나치게 경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심적 에너지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베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적응 행동은 편견이나 망상과 같은 이런 자아들 간의 혼합이라든지 또 어느 하나에 고착된 베타에 생긴다. 바로 혼합과 베타는 어떤 부적응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AC의 대표적인 직업군을 살펴보면은 CP, 비판적 어버이자, 주로 교장, 군인, 경찰관, 스포츠맨, 행정가, 좀 명령형이죠. 그다음에 MP, 양육적인 어버이자는 이러한 돌봄형 인물로서 미술교사, 부모, 의사, 카운슬러, 간호사. 사실 부모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A, 이거는 좀 어른 자아는 상당히 계산형이다, 현실적, 객관적이다. 그래서 기사, 물리학자, 통계학자, 화학자, 세일즈맨, 세무사원이죠. 세무사원. 이런
직업군이 있고, FC 자유로운 어린이자는 배우, 가수, 무용가, 음악가, 예술가 이런 자유분명형입니다. 또 수능형은 A씨인데 비서, 타이피스트, 가정부, 도서관원, 웨이트리스 이런 직업들을 수능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자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자, 어른자, 어버이자, 수능하는 어린이자, 자유로운 어린이자, 비판적인 어버이자, 양육적인 어버이자, 요 상태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